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뮤지컬만큼이나 저와 궁합이 맞지 않는 장르가 판타지입니다. 뮤지컬이 그렇듯이 판타지도 재밌게 본 작품이 극소수인 가운데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와 더불어 제가 푹 빠졌던 게 바로 왕좌의 게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만 판타지라는 이유로 시청을 피하고 있다가 시즌 3인가 4가 끝났을 무렵부터 뒤늦게 보기 시작해서 또 하나의 신세계를 경험했죠. TV 드라마에서 그런 스케일과 강도 높은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한참 중독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작자인 조지 마틴의 집필이 늦어지면서 드라마가 소설을 앞지르기 시작하자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많은 분들과 달리 시즌 7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야기의 짜임새나 긴장은 떨어진 대신에 전개가 시원시원해서 나름 만족하면서 봤었는데 이 길고도 장대했던 여정의 끝인 시즌 8에 와서는 도무지 실망을 감출 수 없네요. 초반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악몽과도 같았던 나이트킹과의 결전을 앞두게 됐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머지않아 들이닥칠 비극의 전조까지 들이오고 있었던 것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함으로써 더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여기까진 좋았는데 다들 보셨던 것처럼 몇 개의 시즌에 걸쳐 예고했던 나이트킹과의 대결이 너무 허망하게 끝나더니 킹스랜딩에서의 전투는 급격과 파격을 오가면서 모든 걸 무너뜨렸고 급기야 말도 안 되는 결말로 다수의 시청자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걸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드라마가 원작을 추월하면서 각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을 거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에피소드의 편수가 줄어들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급하게 끝낸 게 희대의 걸작이 됐을 이 드라마를 용두사미로 전락시킨 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전 결과 자체는 다 만족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데너리스는 학살을 일삼은 끝에 존의 손에 죽고 존은 그 대가로 다시 나이트워치로 돌아가 야인들과 함께하게 됐고 티리온은 종국에 다다라 실패하고 좌절했으나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사람이 됐을 거고 산사는 북부를 독립시켜 윈터펠의 성주가 됐고 아리아는 웨스테로스에 머물지 않기로 하면서 서쪽으로 향했고 브렌은 혼란과 파국의 끝에 서있던 세상을 재건할 왕좌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기타 등등까지 다 합해도 결과 자체에는 만족합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맞이한 운명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결과만 좋지 과정은 엉망이란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미산데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고 미친 왕의 딸이라고는 해도 데너리스로 하여금 그렇게 극악무도한 폭주를 유발시킬 거라면 좀 더 세밀하게 쪼개서 전달했어야 마땅한데 시간에 쫓긴 건지 한시라도 빨리 이 드라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제작진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일삼은 탓에 막말로 순식간에 그에 비해 그 달로 전락시켰으니 이게 황망하지 않다면 뭐가 황망할까요? 그나마 아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전 브렌을 왕좌에 올린 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런 짤에 걸맞게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존이나 언제 어떻게 흑화될지 몰라 조마조마한 산사보다는 브렌이 그 자리에 더 잘 어울리죠. 아리아는 뭐 원래 천방지축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 왕자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또 문제는 스타크 가문에서 가장 비중이 적었고 역할도 적었던 캐릭터가 바로 브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새 눈의 까마귀가 된 후에는 뭔가 대단한 활약을 펼칠 줄 알았으나 개뿔 그런 거 없었죠. 이 판국에 티리온의 일장 연설이 있었다고 한들 브렌을 왕좌로 추대하는 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끝을 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요? 아, 쟤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진정한 흑막의 주인공이었네. 진짜 무서운 놈이다. 이게 오해든 사실이든 간에 설득력 있는 얘기죠. 저로서는 엇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막을 내린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엔드게임도 완벽하진 않아서 결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건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였고 그 원인은 역시 결과로 가는 과정이 충분치 않아서 관객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마블의 모든 영화를 다 본 관객들에게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생길 수 있었으니 다른 관객들에게는 불만을 살 여지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비록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에서 왕좌의 게임과는 두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엔드게임은 영화고 미안하지만 블랙 위도우는 조연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필연적으로 상映 시간이라는 제약이자 한계를 가집니다. 이걸 고려하고 보면 엔드게임은 상업 영화로서는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약 3시간을 시도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셈이고, 그중 일부를 블랙 위도우와 호카이에게도 할애해 최소한 두 사람의 존재와 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조차 하지 않는 영화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반면에 왕좌의 게임은 영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덜 받고 그걸 미천 삼아서 더 디테일하고 탄탄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영화와 달리 TV 드라마에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간에 더 많은 캐릭터가 등장해 저마다 세부적이거나 보조적인 이야기를 가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실제로 왕좌의 게임은 7개의 왕국을 배경 삼아 그런 이야기를 촘촘하게 들려주면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수없이 양산했으나 끝내 파이널에 와서는 성급하게 마무리하면서 자멸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설상가상 알고 보니 방송사에서는 더 많은 시즌을 원했었고, 그게 아니면 더 많은 에피소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제작진이 모두 거부하고 시즌 7을 7편으로, 시즌 8을 6편으로 구성했다는 걸 들으니 더더욱 원망스럽네요. 물론 긴 시간 동안 매달리느라 지쳤을 법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결과라면 장장 8년 동안 함께 했던 시청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토하는 것도 이해하고 남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즌 8을 다시 만들라는 청혼까지 등장하면서 무려 13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니와 그렇게 되더라도 우스운 모양새라 그냥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진 현재에 만족해야 한다는 게 안타깝네요. 사실 이런 결과 외에도 흠결이 너무 많았죠. 뜬금없이 스타벅스 컵이 나온 건 애교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건 다 똑같은지 해외 사이트에 이런 게 올라왔던데 저도 이 장면을 보다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방금 헤어지고 존이 먼저 출발했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와 있냐는 거죠. 드래곤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일찌감치부터 드래곤이 3마리나 있으면 이건 사우나 만화 아닌가 했더니 뜬금없이 한 마리는 나이트킹이 데려가질 않나, 다른 한 마리는 더 뜬금없이 대공미사일에 죽질 않나, 이것까진 그렇다고 쳐도 마지막 한 마리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엄청난 진화라도 한 건지 훨씬 더 많은 무기가 공격을 하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순식간에 모두를 전멸시켰죠. 어디 그뿐인가요? 솔직히 전 세르세이가 나이트킹을 상대로 연합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에 하나도 아니고 10중 8구 나이트킹이 다 쓸어버릴 확률이 높았는데도 뭘 믿고 거부했냐는 거죠. 파해법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라 북부가 뚫리면 모조리 멸망할 게 틀림없으니 일단은 연합해서 더 큰 적을 막고 그 후에 뒤통수를 치든 말든 해야 하는데, 세르세이가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었거늘 그렇게 멍청한 캐릭터였나? 그리고 시즌 8이 방송되기 전부터 반지의 제왕을 능가할 거라고 떠들썩했던 전투는 화면이 어둡고 나발이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빠져서 서자들의 전투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죠. 이 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어서 제이미와 세르세이를 발견한 후에 오열했던 티리온이나 철의 왕자를 녹여버린 드래곤 같은 몇몇 명장면을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진들에게 매우 서운할지언정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왔던 게 하필 결말에 이르러 심각하게 훼손된 게 아쉬울 따름인데 정작 지금 제가 걱정하고 불안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왕좌의 게임의 책임자들인 댄 와이스와 데이빗 베니오프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의 스타워즈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왕좌의 게임의 팬들이 스타워즈와 디즈니를 욕하고 있더군요. 스타워즈를 막기로 한 것 때문에 왕좌의 게임을 대충 수습한 거라고 하면서 황당한 짓을 하고 있던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설사 진짜 그것 때문이었다고 한들 디즈니가 강제로 종용하고 협박하지 않은 다음에야 탓해도 댄 와이스랑 데이빗 베니오프를 탓해야지 디즈니랑 스타워즈가 무슨 죄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두 사람이 차기 스타워즈 3부작의 제작과 각본을 맡기로 확정된 상태니 행여라도 왕좌의 게임 시즌 7과 시즌 8 같은 전개를 일삼으면 제2의 라스트 제다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스트 제다이는 물론이고 왕좌의 게임에 대해서도 그런 방면으로는 불만이 없으나 한 차례 엄청난 홍역과 분열을 겪은 스타워즈가 또 그런 꼴을 겪는 걸 보고 싶진 않은데, 시즌 8에서 저지르는 이야기를 보니까 절로 라스트 제다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이 소식을 알고 계셨고 스타워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즌 8을 보면서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몰고 왔던 5화가 그랬죠.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설마 하다가 그 설마가 진짜 벌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작가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서 그런 성향을 스타워즈로까지 가지고 가면 라스트 제다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지도 모를 판국이라 벌써부터 불안하고 걱정되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만 글쎄요. 원작이 있었다고 해도 왕좌의 게임이 워낙 전 시즌에 걸쳐서 허를 찌르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드라마라 안심할 수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3년이나 남아서 차분하게 두고 볼 일이니 부디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불안 대신에 왕좌의 게임이 보여줬던 최고의 강점만 살려줬으면 합니다.